간단한 상식으로서 미국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자본을 완화를 좀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자본 완화해서 아마 국채를 흡수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지금 사상 최고로 미국의 국채를 흡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자본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대출과 리스. 대출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체 대출 리스의 45%, 사업 운영을 위한 상업 및 산업 대출, 전체 대출 및 임대의 23%,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같은 개인적 필요를 위한 소비자 대출, 전체 대출 및 리스의 15%, 기타 다양한 종류의 신용, 전체 대출 및 리스의 17%. 이런 부실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유동성이 부족해져, 유동성이. 네. 빌려준 돈에서 뭐 어떻게 못 돌아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부분을 급하게 채권을 팔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채권을 많이 보유를 했어도 그 부분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또 어떤 이유로든지 은행이 긴급하게 유동성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준이 이를 인플레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중에 어떤 자기들이 유동성을 흡수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은행이 국채를 보유하는 능력이, 국채를 채권을 보유하는 능력이 되게 약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이러면은 은행은 이렇게 채권을 팔게 되는데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죠. 금리 인상은 이것을 그래서 촉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유동성 오히려 어차피 금융위기 발생하면 유동성 공급하고 국채를 흡수해서 또 언론에 이렇게 얘기만 안 하면 되죠. 언론에게 쓸데없이 밝혀서 이게 말썽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은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물가가 높다 그러면 왜 국내에서 이렇게 물가를 싸게 공급하면 됩니다. 네, 사실은 증권은 미국 은행 자산에서 실제로는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를 흡수해서 이게 소각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화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전 세계 달러 프로 다 사버리면 돼요. 네. 제 기술을 사야 됩니다. 네네. 증권은 미국 은행 자산에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5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데 이게 예전 2023년도 자료라서 제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구글 자료를 통해서 그냥 합니다. 은행은 주로 미국 정부와 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품의 국채 및 기관증권에 투자한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를 통한 트레이딩 증권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 은행 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및 기관 증권과 함께 은행은 회사채, 모기지 담보보증 증권, 자산한 유도노 증권,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채무상품 기타 증권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채를 많이 소유한 만큼 국채 가격이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10년 국채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제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을 내가 이렇게 20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15억에 떨어졌으면은, 그래서 은행에 있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을 축소하거나 일부를 이렇게 만기가 오면은 돌려달라고 그래요. 네네,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자본 규제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또 국채는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은 그래서 그냥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생겨서 달러가 붕괴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도 미 달러를 편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 달러 표시를 갖다가 채권을 22% 편입시키고 금을 27%로 편입시켜서 약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계속 국채를 갖고 있으면서 사상 최대로 이렇게 부채가 돌아오니까 국가 부채가 계속
예전에 뭐 저금리 때 발행했던 국가부채가 고금리 때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부에서 이자 부담이 전체 어떤 수입에 예산 수입의 20%를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세금 수입이 에서 이자 수입이 너무 크다라는 빚에 너무 과도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이걸 소각을 키보드로 시켜버리면 되겁니다. 전 세계를 키보드 찍어서 사버리면 되는데요. 미국 은행증권의 대부분 차지하는 이렇게 국채 및 기관증권, 은행은 회사채, 모기지, 담보증권, 자산은 유동화증권,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재무상품, 기타 증권에도 투자한다. 현금자산은 미국의 은행의 대체율 작지만 필수적인 부분, 전체 자산의 13%, 3조 1천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충분한 현금자산을 보유하면 단기 의무화,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사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유동성에서 왜냐면 은행에서 돈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기 의무화, 부동산 우리가 이렇게 개인 자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좀 많은데 현금 자산이 부족했을 때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업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보유 비율, 부동산 고정 자산이죠.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 이 비율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인플레 상황에서는 손해니까 해지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도 투자를 해요. 주식은 너무 돈이 날려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서. 충분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면 단기 의무와 규제 여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 자산, 은행에 보관된 실물 화폐, 보류 중인 수금,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잔액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 부채는 유동성을 유지하고 리스크 관련해서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예금은 고객이 다른 데서 돈 빌려온 게 있구나 이런 게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나타내므로 은행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누군가에선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FDIC는 미국 예금자 1인당 보험에 가입한 은행당 최대 25만 불까지 예금 계좌를 보장한다. 은행이 파산할 때는 지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전액 다 지급하겠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또는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금을 이탈하지 못하게, 뱅크런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금에는 정기예금과 기타 예금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고액 정기 예금은 저도 이렇게 구글 자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말씀 읽어 드리는 거예요. 고객 정기 예금은 FDIC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정기 예금으로 정의한다. 기타 예금에는 당좌 예금, 저축 예금, 소액 정기. 여러분도 결국 구글 자료부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저도 이거 보고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뭐 이 자료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24년 4월 20일 미국은행 전체 예금은 17조 1,800억 달러다. 그래서 기타 예금이 전체 예금의 74%라 정기 예금이 9%다. 차입금도 있는데요. 2조 4천억 달러 전체 부채의 12% 차지합니다. 은행도 고객이 많은 뱅크런에서 가져가게 하면 파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는 조치가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안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많은 파산자가 생기거나 은행 자체도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뱅크런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 부분에 부실하게 되는가, 국채나 여러 가지 채권가 부실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미국 국채를 지금 사상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 좀 인정을 이렇게 미국 정부나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갖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건전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이제 보유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 붕괴는 재금도 뱅크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금자들 2023년에도 예금자들이 총 예금의 50%가 넘는 1,100억 달러 인출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게 파산하게 되죠. 빠르게 확산하는 뱅크런의 불길은 오른쪽 이게 그 회사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왜 돈을 빼는 거죠. 은행 같은 데도. 은행도 회사예요. 그래서 장기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러면 장기 만기를 갖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국채다 그래. 장기 만기를 샀는데 안 산다. 그랬을 때 현금화가 어렵거나 대폭적으로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부상에 손실로 나타나게 하면 투자자들은 이 은행의 부실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되죠. 부실, 은행이 왜 이렇게 갖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부실화됐지? 그럼 내 돈 빼야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줘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가 인플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인플레는 뭐 나중에 일어날 수도 그거보다 실제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은행들이 축적해야 되는 자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적극적인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채권 자산 비중, 국가 부채로 빨리 국가은행으로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전체 자산 중 유가증권, 채권 포함 비중이 20에서 23%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부실화되면은 은행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문제는 30년 대출 만기, 30년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너무 많은 과다한 국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희귀성이 있다면 값은 올라가죠.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이 부분에 희귀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키보드로 흡수에 소각을 시켜야 된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미국의 전체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대출물 리스 자산이 전체 자산의 53%로 가장 큰다.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인플레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채권 중심의 증권 자산이 큰 목을 차지한다. 유가증권 비중은 20에서 23% 수준. 그래서 유가증권 채권 비중이 전체 은행 자산의 20에서 22, 23%. 미국 국채 비중은 전체 자산 중 8에서 9% 안팎, 금액 기준 2조 3조 달러 이상, 대출 및 리스 비중은 전체 자산의 5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요, 그 금리는 내려가요. 그래서 단기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장기채를 잘 안 사니까 단기채를 발행해서 사게 되면 겨우겨우 1년 연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 엄청 커져요. 단기채는 이자 부담을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가 매수세가 부진하다, 수요가 약화되어서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 우려.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금리 더 줘야지 내가 이걸 사겠다. 그래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요. 30년물 금리가 5.2% 넘은 채권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낮아지게 돼요. 채권 시장의 자금이 그러면 이탈하게 되면 이게 더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촉발하게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 근본적으로는 국가통화로 해서 경쟁자가 돼요. 지금은 연준이 일부 흡수를 할지라도 얼마나 흡수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유은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국가은행으로서 빨리 전환해서 소각을 시켜버려서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다. 미국의 거대해진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이 전체 예산 수입에 있어서 20%를 넘어섰다. 이것도 나리가서 가파라지고 단기 국채로 자꾸 바뀌게 있고 높이. 그래서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이제 저금리 때 발행했던 것이 이제 고금리로 다시 발행이 차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은행에 있어서 자산 부실이 이루어지게 돼요. 전 세계 중앙은행과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불안한 부분이죠. 미국의 통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대체 통화가 꿈틀거리면서 나타나게 되죠. 세계 통화, 아시아 통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망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이 망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달러 표시 채권 22% 보유, 전 세계 중앙 27%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지금 불안한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기채를 잘 안 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단기채만을 하게 되면 은행 이자 부담이 엄청나고 단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해 더욱더 눈덩이처럼 또 불어난 채 단기채를 발행했는데 국채 발행 물량이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더 불어나요. 매년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재정적자 이런 부분, 위태로운 미국 장기차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더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적으니까 좀 더 돈을 줘야지 하거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것을 내부 안에서 흡수를 해서 더 사주거나, 누군가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국가통화로서는 완전히 흡수해서 싹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은행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장부 가격에 실현되어 손실 실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나요. 이 은행 부실하구나, 투자 엉망으로 했구나.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국에서 독려를 할 수는 있지만 뱅크런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국채를 무한정 확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장치단 뱅크런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렇죠. 인플레보다 뱅크런을 관리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 달러가 지금 신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수출은 될 것 같아요. 수출은 될 것 같은데, 수출엔 도움이 되나. 엔화가 너무 떨어지면 또 미국, 이렇게 일본 금융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게 되죠. 돈이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돼야 되는,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엔화를 매수를 해가지고 엔화 가치를 좀 높여주겠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쪽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외국 자금이, 주식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표했는데, 미국 주식에 우리가 엄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꽤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커지는 부분인데 수출에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나섰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일본이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마 대형은행에도 팔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다른 데서도 쏟아낸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의 어떤 손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장부상의 손실이 실제 실현으로 나타나면 뱅크런으로 이 은행 엄청나게 부실해졌네 그럼 돈을 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서 일본이 미국채 매도를 말아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렇게 미국채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청산을 그래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엔화를 대신 매입해 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미 재무부를 대신해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매입하였다. 미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서 엔화를 사는 대신 엔 유로 환율을 통해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일본이 에비에이드의 외국 국제통화당국 레포제도를 활용해서 미 국채를 직접 매각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되었다. 미 국채를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도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도 역시 미국 그러면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빌려서 그거 미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빌려줘 그럼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직접 엔화를 매입하고 일본에는 미국채 담보대출 통로를 열어줬다.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되 미국채 시장에는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형은행들에게는 국채를 무한정 흡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발행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국채를 대량으로서 이렇게 소각을 해버려 흡수를 해서 소각을 해서 하고 재기술 사야 돼요. 기술패권을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국가통화로 전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그 근본적인 조치는 못 돼요. 세계통화 계속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럽과 미국,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은 날아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아시아 통화는 홍콩에서 나올 것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한국 뺀 채 출발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금 미국 부실화되면 그 자금을 자기네들이 빼겠다 이런 생각도 이쪽으로 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금융 붕괴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전격적으로 선언만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언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 중에서도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좀 더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엔화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화가 제일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다. 엔화가 이제 이렇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엔화는 일본의 낮은 금리,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돈을 풀어서 해외에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무역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적게 중국 자동차가 지금 신범을 내연기관까지 가지고 전 세계 막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현대기아차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도요타 정도는 일본 차도 많이는 팔았지만 수익은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이 됐을 때도 미국의 일본의 어떤 무역이 붕괴될 수 있는 이런 그 비중이 너무 높아요. 자동차 비중. 그래서 한 방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엔화를 풀어가지고 달러를 사서 이렇게 전 세계 수익을 얻어갖고, 그러니까 무리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돈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장사가 기본 장사가 안 되면 돈을 굴려서 거기서 예금이나 뭐 투자를 통해 돈 벌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통화에 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엔화가 저는 이렇게 사실상 그 기능을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 급락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엔화는 낮은 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 통화로 사용된다.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등 해외 고위 수익자의 추산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활용하였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움직이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투자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은 이자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만기가 있잖아요. 대출 만기. 대출 그때 만기 때 그러게 이제 어떻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사모펀드 같은 데서도 계속 이렇게 사모펀드에 돈 맡긴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그치질 않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다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서 지금 그 요구가 좀 부실해 있을 수 있다가 큰 금융 타격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빚을 하나 발표하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고 잠재된 폭탄, 불안한 폭탄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이 대량 매도되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게 되면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되고 뱅크런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플레보다는 이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쪽으로 급하게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부분은 금리를 낮춰야 되죠. 국가통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시장은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미국의 부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어떤 엔화를 사주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못 돼요. 날이 갈수록 빚이 더 커져가고 내년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엔 더 커지고 미국은 빨리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국채를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흡수를 해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채를 갖다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금융 부분이 이제는 국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채권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나 무한히 미국채를 흡수할 수는 없어요. 미국채를 사들일 수는 없다.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장부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뱅크런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